어느 날 문득 지갑을 정리하다가 한참을 꺼내 본 적 없는 운전면허증이 손에 잡혔어요.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던 그 카드 한 장.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아이고, 이것도 언젠가는 반납해야지. 근데 아직 유효하긴 하네.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건가?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운전면허증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면허증이 참 자랑이었죠. 처음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뿌듯함, 잊을 수가 없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시절,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주말이면 캠핑 짐 실어서 가족 여행 다녔던 날들. 그때는 이 면허증이야말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요. 도로도 복잡하고 신호도 많고 예전처럼 감각적으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차보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훨씬 마음 편한 분들도 많죠. 운전대 잡는 시간이 줄고 면허증은 그저 지갑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갱신할 때마다 속으로 한숨이 나와요. 운전은 거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갱신하라고 하지? 매번 시간 들고 돈 들고 이거 뭐지? 특히 70세가 넘으면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75세가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갱신해야 해요. 그때마다 사진도 다시 찍어야 하고 인지능력 검사나 신체 검사까지 받으려면 괜히 서운하고 위축되기도 하죠.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자꾸 확인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귀찮은 카드처럼 느껴지던 면허증.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면허증이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우리 노후 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차를 자주 몰든 거의 안 몰든 심지어 장롱 면허라도 면허증만 유효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건강 문제로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더니 정부에서 혜택을 챙겨주는 제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혜택을 받아? 이런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미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운전을 계속하는 분이든 운전을 거의 안 하는 장롱 면허 소지자든 혹은 이제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실속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혜택일 뿐 실제로 생활비도 줄이고 면허를 지키고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좋은 정보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선택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달라져요. 막연했던 불안이 줄어들고 갱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정부에서 뭔가 발표해도 뉴스에 잠깐 나오고 많은 경우가 많았고 사이트 들어가 봐도 복잡한 용어에 한숨부터 나왔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쉽게,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네. 몰랐는데 정말 괜찮은 제도다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움이 되는 이야기,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갑 속에 조용히 있던 운전면허증 한 장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보물 상자를 열어볼까요? 바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건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소하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도는 단순한 칭찬 스티커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운전면허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혜택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진짜 예상 못한 순간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초록불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은 깜빡이었거나 좀 급해서 잠깐 과속했는데 그 순간 딱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럼 문자로 벌점 알림이 옵니다. 그때 그 심정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죠. 이러다가 면허 정지되는 거 아냐? 벌점이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손자 유치원 등원 시간에 늦을까봐 서두르다가 속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라는 게 있었더라면 그 벌점을 일부라도 상쇄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텐데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소개해 드리게 됐죠. 그럼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가 뭘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1년 동안 사고 없이 교통법규 위반 없이 조심히 운전만 해도 10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벌점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마일리지처럼 작동해요. 1년에 10점, 최대 5년간 50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신호 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정말 아찔하죠?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가 20점이 있다면요? 그걸 사용해서 벌점을 20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정지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년층에게 가장 든든한 운전 보험 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심지어 거의 안 하는 분들도 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장롱 면허라도 괜찮아요. 면허증만 유효하다면 무사고 무위반 서약만 하면 매년 10점씩 적립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나도 신청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정말 쉬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나 정부24에 들어가셔서 무사고 무위반 서약에 체크만 하면 끝. 5분도 안 걸립니다. 혹시 인터넷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직원분께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냥 이름 쓰고 서약서 한 장 작성하면 끝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아요. 매년 서약을 새로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한번 신청하면 쭉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알람 맞춰놓고 매년 초에 갱신 신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벌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간단해요. 벌점 통지를 받은 후에 이파인이나 경찰서에서 마일리지로 벌점 상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내에 처리돼요. 빠릅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이웃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데요. 5년 전쯤 건강 문제로 운전을 거의 안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면허증은 계속 가지고 계셨고, 우연히 저에게 이 마일리지 제도를 들으신 뒤, 그때부터 매년 착실히 신청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급하게 병원 가시다가 신호를 못 보고 위반하신 거예요. 벌점 40점,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그때 그 마일리지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쌓아둔 30점을 활용해서 벌점을 10점으로 줄이시고 면허는 그대로 유지하셨죠.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상민 씨, 이거 없었으면 나 진짜 면허 반납할 뻔했어. 덕분에 살았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께 이 제도를 추천하고 다니세요. 이처럼 이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작은 실수도 커다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막아주는 안전 쿠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일리지를 쌓는 데는 어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다짐만 하시면 돼요. 이보다 더 쉬운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면허 소지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장롱 면허도 고령자도 신청 가능하며 1년 무사고 무위반으로 10점씩 최대 50점까지 쌓이고 벌점이 생겼을 때 점수로 상쇄할 수 있는 정말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지키는 건 단순히 운전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 자존감, 내 생활의 독립성, 그리고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물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도는 바로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지갑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들이 군대에 가서 차를 몇 달씩 안 쓰게 되거나 해외여행을 오래 다녀오느라 차를 전혀 운전하지 않게 되는 경우요. 또는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장기 요양을 하게 되어서 차를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차는 그대로 주차장에 서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괜히 억울하다는 생각 드셨죠?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차를 안 쓴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아깝다는 기분 정말 공감됩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를 일정 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자동차 보험을 멈춰두는 것이에요.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는 게 아니라 딱 그 기간만큼만 잠시 정지시켜 두는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정지한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의 만료일도 뒤로 밀려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간 보험료가 120만 원인 분이 6개월 동안 차를 안 쓰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낼 보험료 6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군 복무처럼 18개월 동안 차를 안 쓰는 경우라면요. 무려 18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무사고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보험 이력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장점이에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제 친구 중에 65세 최 여사님이 계신데요. 작년에 손주 돌보러 캐나다에 9개월 다녀오셨어요. 출국 전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차를 안 쓸 예정인데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물으셨대요. 그때 일시정지 제도를 안내받고 바로 신청하셨죠. 그 결과 9개월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돈으로 손주 옷이랑 책도 사고 저축도 조금 했어요. 정말 좋은 정보였어요.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세요.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 할머니인데요. 작년에 병원 입원으로 넉 달 동안 운전을 전혀 못 하셨거든요. 할머니 자녀분이 이 제도를 알고 계셔서 보험사에 연락해 일시 정지를 신청하셨어요. 그 넉 달 동안의 보험료 약 50만 원을 절약하셨고 그 돈은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쓰셨다고 해요.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만 하시면 돼요. 차를 일정 기간 안 쓸 예정인데 보험 일시 정지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군 입대라면 입영 통지서, 해외 체류라면 출입국 증명서, 병원 입원이라면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무조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미 차를 안 쓰기 시작한 후에는 그 기간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안 쓰게 될 걸 알게 되면 되도록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지를 신청하셔야 해요. 둘째, 보험을 정지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차를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셋째, 차를 다시 쓰기 시작하기 전 최소 3일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지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운전하실 수 있고 보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이나 차를 자주 몰지 않는 분들 또는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예요. 이전 같았으면 안 타는 차 보험료 내면서 속상했을 텐데 이젠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보험 해지처럼 복잡하게 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무사고 경력도 그대로 유지되니 정말 편하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도 내 생활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쓰지 않는 기간엔 잠시 멈추고 다시 쓸 땐 바로 복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제도가 생긴 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생활비 전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안 쓰는 그 시간 동안 보험료도 멈춘다는 것 정말 스마트한 선택 아닐까요? 혹시라도 자녀나 손주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해외 출장이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제도 꼭 알려주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은퇴 후 차를 가끔 몰거나 건강 문제로 운전이 불규칙한 분들에게도 정말 알맞은 제도입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두 가지 제도 어떠셨나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벌점으로부터 면허를 지켜주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차를 쓰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 이 두 제도, 겉으로 보면 작고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 운전자분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지켜왔나요? 가족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일터와 자존심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지켜온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제도입니다. 사실 운전이라는 건 젊었을 땐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작은 실수가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미리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뜻밖의 사고나 실수가 벌점을 불러왔을 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 소지자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해요. 면허가 살아있고 신청만 하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10점씩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준비된 여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는 우리 지갑 사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차를 쓰지 않는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 거, 그거 정말 아깝고 억울하셨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군 입대, 해외 체류, 병원 입원처럼 차를 일정 기간 동안 전혀 못 쓰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시 정지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 만료일도 자동으로 그만큼 연장돼요. 게다가 할인 혜택, 무사고 기록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나중에 다시 운전하게 될 때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제도죠. 저는 이런 제도를 알고 나서 솔직히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작년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로 벌점 20점을 상쇄하고 해외여행 전 보험 일시 정지를 신청해서 90만 원 넘게 절약했거든요. 그 돈으로 가족들과 좋은 식사도 하고 손주 선물도 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3,3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80% 이상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친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20% 똑똑한 선택을 한 분들 중 한 분이 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셨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 아주 간단해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경찰청 이파인이나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사고 무위반 서약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서약 날짜부터 1년간 실천하면 10점 적립되는 방식이에요.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분증만 들고 가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차를 당분간 안 쓸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챙겨두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비와 시간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후 설계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긴 너무 아깝잖아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군대 가는 손주나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녀들에게도 이 제도를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지혜가 누군가의 삶을 훨씬 가볍고 든든하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실속 있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 운전면허증. 이제는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노후의 안전, 여유, 전략이라는 보물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제도 꼭 기억해 두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허,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더 똑똑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